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전설로만 전해지던 이름 하나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전략 교과서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었던 승리의 공식을 발견하고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사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월터 브래디, 미 해군 중장 출신이자 현재 해군사관학교 객원 명의교수입니다. 수십 년간 바다에서 싸웠고 걸프전에서 지휘관으로 참전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젊은 장교들에게 역사 속 전쟁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죠. 그날도 평소처럼 과목 계획을 논의하는 교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치는 동안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커리큘럼에 한국의 이순신 장군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갑자기 새로 부임한 젊은 교수 테일러가 말했죠. 순간 목에 걸린 커피를 삼키며 거의 기침할 뻔했습니다. 전쟁학의 전설들이라면 넬슨, 나폴레옹, 패튼 같은 이름이 먼저 떠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아시아의 무슨 장군이라고? 전쟁은 기술과 물자, 숫자로 결정됩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를 군 교육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 말에 테일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존경하는 브래디 교수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해전 영웅은 넬슨이지만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영웅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이순신이죠. 코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이 제 오랜 신념이었으니까요. 미국이 주도한 현대 해군 전략에서 과거 동양의 어떤 장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넬슨은 전설입니다. 그 외는 교과서에 실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한국 해군 기지를 시찰한 적이 있었죠. 그때 겪었던 언어 장벽, 낯선 질서, 사소한 불편함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했지만 저와는 너무 다른 문화에서 무슨 군사적 가치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컸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테일러의 뒷모습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의 호기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해군 역사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제가 모르는 중요한 인물이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 너머 아나폴리스 항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어디나 같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서구의 역사가 만들어왔다. 동양의 어떤 장군이 미국 해군에게 가르칠 것이 있을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파도 아래 숨은 암초처럼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주말, 저는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간 사이 손자 잭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10살배기 아이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걱정했지만 잭은 자기 태블릿만 있으면 언제나 행복한 아이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는 동안 잭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전법, 적을 유인하여 포위하는 전략을 시작합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음성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잭의 화면을 봤습니다. 전투선이 특이한 형태로 움직이며 적을 포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잭, 무슨 게임이니? 해전 전략 게임이에요, 할아버지. 이순신이 제일 멋져요. 배도 멋지고 머리도 똑똑해요. 게임 화면에는 명량해전, 하깃진 진영, 필사즉생이라는 단어들이 떠 있었고 AI 목소리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교수회의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 떠올랐죠. 그래봤자 픽션이지, 얘야 전쟁은 현실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진짜예요. 유튜브에서 이순신 영상도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잭이 재빨리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금발의 미국인 청년이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넬슨보다 위대한 장군입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해군 전략에서 이순신의 전술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다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손자가 알고 있는 인물을 제가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장군은 실제로 12척으로 300척을 이겼대요. 진짜라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 잭,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 또 다른 영상이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AI가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해전 전략가를 발표합니다. 1위는 놀랍게도 조선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넬슨, 니미츠, 심지어 알렉산더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I도 미쳤군.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내심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역사가 있다니, 특히 해군 역사에서라니. 더구나 그것을 제 손자가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순신 장군은 진짜 대단해요. 게임에서도 이순신 함대를 선택하면 거의 이길 수 있어요. 제게 순진한 눈빛을 보며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찜찜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해군 역사에 큰 빈틈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손자가 잠든 후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수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난중일기 영문판을 찾고 있습니다. 사서에게 말하자 약간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브래디 교수님이요? 동양 역사 섹션에 있을 겁니다. 안내에 따라 책장을 찾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그저 테일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단순한 말처럼 보였지만 그 철학적 깊이에 당황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전투 준비, 병사들 사기 관리, 전략 구상. 이것은 분명 군인의 언어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유능한 군인의 언어였죠. 계속 읽다 보니 이순신이 2번이나 투옥되었고 심지어 사형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복귀해서 싸웠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이순신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냉철한 전략적 사고, 부하들에 대한 깊은 애정. 이 모든 것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펜타곤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크, 이순신이라는 한국 장군에 대한 국방부 자료가 있나 확인해 줄 수 있나? 몇 시간 후 메일함에 들어온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미 국방연구소에서 작성한 동아시아 해전 전략 연구 보고서였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사례가 NATO 장교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난 몰랐지? 내가 가르치던 내용이 이렇게 편협했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군 장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놓쳤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브래디 교수님, 테일러 교수가 찾아왔는데요. 비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테일러를 맞이하며 처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테일러, 이순신에 대해 더 알고 싶네. 테일러의 놀란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군인은 직접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제 평생의 신조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면 왜 서양 역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걸까? 의심을 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 국방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서울에서 먼저 한국 해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순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KTX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릴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열차가 가능한 거지?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엠트랙보다 훨씬 빠르고 편안한 이 열차를 보며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에 도착해 황수환 박사를 만났습니다. 해전 전문가인 황 박사는 제게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갈 여정을 제안했습니다. 브래디 중장님, 먼저 제승당부터 가보시죠.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세우고 생활했던 곳입니다. 제승당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 공간이었죠.
황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곳에서 이순신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거북선 모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그 독특한 구조에 놀랐습니다. 등판의 철침, 용머리에서 나오는 연기,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배치된 포문까지.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무기 플랫폼이었군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함 설계자이기도 했죠. 그가 설계한 판옥선과 거북선은 당대 최고의 함선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조류 시뮬레이션 체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산도 해전과 명량해전의 물때와 조류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순신은 조류의 방향과 속도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일본군은 이 바다를 몰랐지만 이순신은 이 바다에서 태어났죠. 시뮬레이션을 보며 하객진 진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날개 모양으로 배치해 적을 유인한 후 양쪽에서 협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전술이었죠. 말도 안 돼.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전이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감탄사였습니다. 황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은 명량해협으로 가보시죠.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그곳으로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많은 전장을 봐왔지만 이순신의 전장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 예술이었습니다. 지형, 조류, 병사들의 사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한 과학이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실존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볼 명량해협에 대한 기대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명량해협으로 향했습니다. 해협에 도착하자 강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해협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됐죠. 여기가 바로 울돌목입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황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해협을 바라봤습니다. 방문 전에는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과장된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해협을 보니 그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보트를 타고 해협으로 나갔습니다. 황 박사가 해류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4노트입니다. 하지만 조수가 가장 빠를 때는 10노트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 함선들은 이런 급류에서 조종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해류의 방향, 소용돌이가 생기는 지점, 암초의 위치. 모든 것이 완벽한 전장으로 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이 모든 요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던 겁니다. 전설이라고요? 이건 오늘 써도 되는 실전 교범이에요. 제 말에 황 박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와 우리는 판옥선과 거북선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판옥선의 이중 갑판 구조, 사수들의 배치, 노를 젓는 병사들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시대를 앞선 군사공학자였군요. 황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명량해전의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12척의 조선 수군이 좁은 해협에 포진해 있고 133척의 일본 함대가 밀려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선 함대는 해류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공격과 후퇴를 반복했고 일본 함대는 좁은 해협에서 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순신의 천재성입니다.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이용한 거죠. 영상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전했던 걸프전에서도 이런 완벽한 해전 전략은 보지 못했습니다. 현대 레이더와 GPS, 첨단 무기 없이 어떻게 이런 전투가 가능했을까요? 우린 이만큼 준비 못했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지형을 활용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까지. 400년이 지났지만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산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해전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황 박사는 저를 이순신 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난중일기의 원본 사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낯선 한글 문자였지만 옆에 영어 번역이 함께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꿈을 꾸었다 곧 만날 수 있기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병사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쌀이 부족하다, 내 녹봉을 나누어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전투 중 전사한 부하를 위한 애도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기록들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인한 장군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3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를 버리지 않았죠. 황 박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2번이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고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관직에서 3번이나 쫓겨났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결국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리더십에 대한 제 관점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리더십은 승리와 존경, 그리고 명예를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리더십은 불명예와 고난 속에서도 빛났던 것입니다. 황 박사는 12척으로 출정할 때 쓴 장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결단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가장 고독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리더가 태어났군요. 제 말에 황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해전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적의 유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리더의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아닌 전체를 생각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쳐온 리더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는 기술력과 화력,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오직 정신력과 지혜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얻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철학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저는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60여 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 무너짐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 해군사관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방문 일정에는 없었지만 제가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러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강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생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순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월터 브래디 미 해군 중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신을 몰랐던 무지함, 손자를 통해 알게 된 계기,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까지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며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선택했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교육은 불완전했습니다. 이 장군을 모르고선 리더를 논할 수 없습니다. 강의를 마치자 생도들의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도 대표가 무대로 올라와 직접 만든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그 정교한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중장님의 방문을 기념하여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이순신 장군의 혼이 담긴 선물입니다. 거북선 모형을 받아들며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모형에는 오랜 역사와 존경,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가치들이었죠. 강해 후 황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브래디 중장님, 이순신은 단순히 전투만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신을 지킨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이순신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정신이 결국 나라를 구했습니다. 황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오랜 시간 복무하며 저는 항상 물리적인 힘과 기술적 우위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해군사관학교의 역사 속 리더십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넬슨과 나폴레옹, 패튼 장군 외에도 이순신, 쿠투조프, 야마모토 등 다양한 문화권의 군사 지도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순신에 관한 세션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단순히 전투 전략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과 리더십 원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개편된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프로젝터를 켜자 PPT 첫 화면에 이순신의 흑백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에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각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모두를 살렸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교수회의에서 이순신에 대해 처음 언급했던 테일러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브래디 교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줄 몰랐습니다. 젊은 친구, 때로는 나이 든 사람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네. 고마워.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줘서.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왔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손자 잭이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넬슨보다 이순신이 멋진 거죠? 잭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한미국 해군 중장의 인생을 바꿔놓았는데요. 외국인들은 이제야 알아가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용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거북선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전함이었고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현대 해군 교범에도 들어갈 만큼 뛰어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